교과서 24쪽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이제 수용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큰 도움을 줬다면,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불교 사상이 이제 더욱 발달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일반 백성에게도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두 스님이 바로 원효의 베스트 프렌드죠. 의상이 바로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를 공부할 때는 세 명의 스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되는데, 바로 방금 얘기한 원효, 의상, 그리고 이제 해초가 되겠죠. 원효와 의상은 뭐 알다시피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죠. 그래서 그 당항성 어느 동굴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밤에 이제 목이 말라서 원효 대사가 이제 머리맡에 물을 마셨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날이 밝고 확인해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자 이제 원효는 오바이트를 하죠. 그 오바이트를 하면서 원효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일체 유심조, 이제 또는 뭐 일심사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건데, 이미 덜컥 오바이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제 당나라로 가지 않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바로 그 소를 타고 다니면서 또 술을 좀 먹으면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지어 퍼뜨리면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불교의 대중화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원효의 업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원효는 이제 불교 경전을 자기가 읽고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설서를 씁니다. 바로 대승기실론서라든지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해설서를 써서 불교의 이해 기준을 마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효가 이제 보니까 통일신라의 그 불교의 그 각 종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대립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이죠. 바로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 화쟁사상을 내세워서 각 종파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원효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의 대중화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미타 신앙을 내세우죠. 이 아미타 신앙은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되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의 전파로 인해서 불교를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부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효의 업적이 불교의 대중화죠.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원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심사상을 내세워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불교의 이해 기준을 마련했던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자, 화쟁사상을 내세우기도 했었죠. 화쟁사상은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그래서 이제 각 종파, 이 흩어져 있는 각 종파를 하나로 융합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힘썼다. 밑줄을 좀 치시고, 그리고 불교 대중화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세운 신앙이 바로 아미타 신앙이죠. 아미타 신앙. 자,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에 귀의만 하게 된다면 누구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원효의 아미타 신앙. 자, 의상은 이제 원효는 이제 국내로 돌아갔고, 의상은 이제 그대로 당나라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고승이었던 지엄 스님으로부터 화엄학을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해동 화엄종을 이제 개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문무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라 각 지역에 많은 사찰을 짓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저 영주의 부석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양양의 낙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동의 봉정사라든지, 이러한 이제 많은 사찰을 이제 지으면서 신라 불교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상도
이제 원유처럼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의상에다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 자,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해동 화엄종을 개창했다. 이 화엄종은 이제 주로 이 왕과 귀족 중심의 불교로서 전제 정치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여기 이제 플러스 관음 신앙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자, 관세음 보살을 믿는 신앙인데요. 자, 관음 신앙이라고 한번 써보죠. 관음 신앙. 자, 관음 신앙. 자, 관음 신앙.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만 믿으면 누구나 역시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의상의 이제 관음 신앙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해초. 동그라미를 한번 칠까요? 해초. 자, 해초는 이제 이 책 이름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그 다섯 그 천축국이죠. 천축국이 이제 그 인도의 이제 나라를 뜻하는데, 5개의 이제 천축국을 왕래하고 쓴 기행문이죠. 그래서 이제 왕호 천축국전, 여기다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왕호 천축, 해초하면은 왕호 천축국전. 자, 이 해초는 뭐 국내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왼쪽에 이제 왕호 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불교와 관련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불국사죠.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뭐 석굴암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이 불국사 그 메인 건물인 대웅전에 이제 들어가 보면 대웅전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탑이 2개가 있죠. 바로 이제 이 10원짜리에 이제 새겨져 있는 이제 다보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이제 석가탑이라고 부르죠.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요겁니다. 바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다보탑이고, 요게 이제 석가탑이죠. 이 석가탑은 이제 이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기단위의 지붕만세입니다. 하나, 둘, 셋, 3층 석탑이죠. 요건 이제 상륜부라 그래서 이제 탑에 장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이 이제 신라의 전형적인 탑이고, 1960년대 초에 이 석가탑에 이제 도굴꾼이 들어서 이게 이제 살짝 이제 탑이 기울었습니다. 그참에 이제 이 석가탑을 이제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웬 두루마리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었습니다. 뭡니까?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고, 불국사 박물관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죠.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이제 글자가 당나라 그 측전무가 만든 그런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8세기 초로 추정하는 이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른쪽에 필기를 해놨는데요. 통일신라의 불교를 이제 크게 2종파로 나누면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종은, 이 교자가 이제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종은 이제 불교 경전의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의 종파로서, 불교 경전은 이제 한자로 쓰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종은 주로 왕이나 이제 귀족들이 믿는 불교의 종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이게 신라 말에 유행하게 되는데, 이 선종은 문자가 필요 없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바로 참선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종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말에 중앙의 진골 귀족들과 대항하려고 했었던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인 호족들은 바로 이제 이 선종불교를 믿었고, 또 문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이제 선종불교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 말에 이 호족들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각 지방마다 이제 선종 사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도는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건데, 9개의 이제 유명한 산에 이제 선종 사찰들이 생겼다, 이제 이런 형세를 우리가 구산선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광조사니, 굴산사, 부석사, 분황사, 통도사, 금산사, 뭐 보림사 등과 같은
신라 말에 호족들의 후원을 받은 선종 사찰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생겨났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산 선문이라고 부릅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첫째 줄에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형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구산 선문이라고 부른다. 좀 전에 봤던 지도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 선종과 함께 유행했던 사상이 풍수지리설이죠. 이 풍수지리설은 산세, 지세, 수세를 보고 이 지역이 명당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인문지리학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밑줄을 한번 먼저 칠까요? 자, 풍수지리설은 자, 금성 중심의 신라의 수도인 금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선종과 함께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말의 풍수지리설의 유행은 결국은 이제 각 호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점을 이제 명당으로 이제 주장해서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의 금성, 경주의 어떤 지덕은 쇠퇴했다고 해서 경주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신라 정부나 진골 귀족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끼쳤죠. 대표적인 이제 신라 말에 이제 이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던 선종 승려가 이제 도선입니다. 도선이 이제 왕건의 집을 이제 명당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왕건의 성악 지방의 권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 반대로 이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게 신라 말에 유행했던 풍수지리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왼쪽에 보면은 이제 화순의 전남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탑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직직사가 바로 이제 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이 승탑은 이제 선종불교와 관련 있는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승탑인데, 선종불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문자가 필요 없죠. 마음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과 말로, 몸과 몸으로써 어떤 그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승님이 되는 그 승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종파가 선종불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그 승려가 이제 입적 돌아가시면 시신을 불태워서 이제 그 사리를 여기다 이제 보관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승탑이라고 그러고, 이 승탑은 신라 말에 선종과 매우 관련이 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신라 말에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 승려의 자리를 담은 승탑이 유행하였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통일신라의 불교 관련해서 석굴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석굴암이죠. 이 석굴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석굴암 모형 앞에서 선생님이 찍은 거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차로 한 몇 킬로 정도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를 이제 걷다 보면 석굴암이 이제 나오죠. 그 앞에 이제 일제 시대 1910년대 이제 일본이 이 그 석굴암을 보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이제 보수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인 시멘트로 처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위에 한 겹 더 시멘트를 이제 바르면서 지금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제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석굴암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이제 불교 사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과서 25쪽 통일신라 유학이 발전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유학을 더욱 장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신문왕이죠. 신라 전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발휘했던 신문왕이 만든 국립대학이 뭐죠? 국학이죠.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 그리고 국학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교육기관의 명칭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죠. 국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의 두 번째 왕이죠.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은 유교 경전을 이해한 정도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고자 독서 3품과를 마련하였다. 자, 독서 3품과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유교 경전을 읽은 정도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이제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인데, 사실상 이제 이 골품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 때문에 독서상품과가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육도품 세력은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실무를 담당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밑줄을 친 내용은 신라 중대의 육도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다가 신라 자, 중대 육도품은 왕권과 결탁했다,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 신라 말로 가면 육도품은 이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면서 호적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라 중대의 이 왕의 학문적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육도품이 바로 강수와 설총이죠. 강수는 이제 외교문서 작성에 이제 능통을 했고, 설총은 이제 이두를 정리하고, 신문왕에게 화왕계라고 하는 이제 충고에 글을 올려서 이제 이 왕권과 결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라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육도품은 이제 최치원입니다. 당시 이제 이 당나라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빈공과에 합격을 하면 당에 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라고 하는 육도품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의 관직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를 이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황소의 난에 따라다니면서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또 글을 써서 명문장가로 이제 이름을 날렸죠. 그러다 이제 이 최치원은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말에 여러 가지 이제 모순을 왕에게 이제 건의했는데 육도품이라고 이제 무시당하고, 그러자 이제 이 최치원은 이제 뭡니까,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야산의 신선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리고 신라 중대에 이제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화랑색인데 중국의 역사나 중국의 인물을 쓴 게 아니죠. 신라의 원시 청소년 집단에서 출발한 화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고 했었다. 자, 발해의 불교와 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도 이제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제 불교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무더미의 탑. 자, 무더미의 탑. 자, 그래놓고 이제 영광탑. 이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영광탑. 무더미에 이제 탑을 세웠는데, 이 벽돌탑입니다. 영광탑. 발해의 대표적인 탑이고요. 아예 이제 이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발해의 영광탑이죠. 벽돌로 만든 이제 전탑입니다. 중국이 이제 이 뭡니까, 이 전탑, 벽돌탑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 바로 이불병자상이죠. 나란히 앉은 두 부처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립박물관의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을 할 때 선생님이 찍은 직직사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석등이죠. 높이가 6m입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발해의 웅장한 기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해의 이제 유학과 관련해서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발해의 국립대학이죠.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 교육을 강화,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발해가 이제 뭐 삼성 육부라든지 그다음에 주자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이 수용을 한 것으로서 그것은 이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는 아니죠. 당나라를 모방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육부의 명칭이 이제 그 유교 덕목을 썼다든지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굉장히 유사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 국가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